장의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 중에 유사 실험 설계에서 누구랑 똑같냐면 단순 시계열 설계와 똑같은 거예요. 단순 시계열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가 이랬죠? 그죠? 네. 유사 실험 설계에서 단순 시계열 설계를 우리는 단일 사례 설계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일 사례 설계가 뭐길래 단순 시계열 설계와 동일하냐라고 보면 단일 사례 설계는 일단 사례가 단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반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단일 사례가 되는 것이고 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단일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 하나의 사회도 단일 사례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등에서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적 타당도의 문제는 무엇을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화. 왜 단일 사례 설계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냐면 단일 사례 설계는 그 사례에만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 거지 이것을 굳이 일반화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목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케이스에 맞는 적용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일반화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그래서 단일 사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일반화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사례 설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적 타당도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야. 내가 개입을 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가설 검증이나 이론 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 검증이나 이론 규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반화, 외적 타당도가 확보되어져야 이게 이론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외적 타당도에는 문제가 있고 아직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나 이론 규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입 효과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개입 효과는 인과관계만 그 사례에 대해서만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맞는 프로그램이었어.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며 이거는 뭐냐면 개입의 종류나 방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언제든지 개입의 방법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ABCD 설계입니다. ABCD 설계. A는 항상 기초선을 얘기해요. 기초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A라 그래요. 그리고 BCD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교육, 상담, 의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는 이것이 갖추는 의미가 뭐라고요? 다중 요소 설계예요. 다중 요소. 개입이 요소이기 때문에 다중 요소. 여러 개의 요소를 개입한다 그래서 다중 요소 설계인데 이거의 장점은 뭐다?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어? 피드백을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으면 바꾸고 안 좋으면 바꾸고 안 좋으면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해서 복수의 개입 방법 사용 및 복수의 대상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표적 행동.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문제 행동을 표적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뭐 있을까요? 다리 떠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리 떠는 게 표적 행동이라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입했을 때 다리 떠는 것의 빈도나 비중, 강도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때 다리 떠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표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리를 떨지 않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며 복수의 개입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의 대상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표적 행동, 다리 떠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눈을
보면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관찰하지 않고 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나중에 뭐 어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어떤 기계를 통해서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단일 사례 설계에서 기본 구성은 항상 A, B가 중요합니다. A는 뭐라 그랬어요? 기초선 단계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B는 뭐겠어요? 개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유형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겠죠. 설계 유형에 A-B 설계가 있겠죠. A-B 설계는 어떤 거예요? A-B 설계는 기초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반복해서 측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B를 개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B를 개입한 이후에 상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뭐를 비교할까요? 우리가 그 뒷장에 넘겨보면 시각적 분석 있죠. 시각적 분석은 얘와 얘의 뭐를 하느냐면 파동과 경향과 수준을 봐요. 파동, 경향, 수준. 파동이라는 것은 A, B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감정폭이 컸는데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렇게 감정폭이 작아졌어. 아, 그럼 파동을 통해서 B가 뭐 한 걸 알 수 있어요? B가 B 개입 이후에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향은 이거죠. 상태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했는데 B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는 하향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준은 뭐냐면 이 정도 평균이 이 정도였는데 B를 개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평균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A, B 설계 단일 사례 설계에서 우리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뭘 볼 수 있다? 파동과 경향과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일단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 A, B, A 설계가 있습니다. A, B, A 설계.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B를 도입했더니 이렇게 낮아졌어. 그런데 이 낮아진 게 B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몰라. 왜? 통제 집단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외부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A, B인데 이 이후에 외부의 효과가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B를 중지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계속 작용할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B를 이제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외부 효과가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처음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확실히 뭐 때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B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뭐가?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지? 라고 됐죠. 그래서 A 설계는 AB 설계보다는 더 뭐 할 수 있어? 반전, 개입했던 것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다시 B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낮아진다 그러면 거봐 B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 설계보다는 A 설계가 조금 더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고 A 설계보다는 AB 설계가 좀 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문제는 뭐예요? A 설계나 AB 설계는 개입했다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멈췄죠? 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연구 윤리에서 뭐 했어요? 서비스를 일부러 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연구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뭘 했어요? 서비스를 일부러 중지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연구 윤리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계를 뭐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반전 철회 설계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비스를 반전시키고 철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전 철회 설계의 문제점은 뭐다?
영구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요소 설계는 뭐냐면 같은 AB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와 B, D 설계는 아까처럼 이거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상담 프로그램, 의료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하고 상담. 어느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료. 이거는 개입했는데 기초선하고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에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 의료. 이거라고 봐야 맞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서 효과, 이월 효과예요. 만약에 이거 순서를 D, B로 바꿨으면 만약에 D가 효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C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된 이유는 B에서 조금 반성하고 여기에서 조금 생각하고 여기 오니까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효과들이 이월돼서 여기에서 그게 표출됐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뭐 할 수도 있어? 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월 효과 또는 순서 효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중 요소는 그래서 딱 이렇게 변화됐다고 해서 이때 딱 이게 표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프로그램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냐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바꿔 나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기초선 설계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중요소 설계라고 그래요. 다중요소 설계인데 이번에 할 거는 다중 뭐예요? 다중 기초선. 다중 기초선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기초선이 몇 개예요?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같은 개입이에요. 얘는 뭐예요? BCD는 다른 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입하는 거면 이건 같은 프로그램을 기초선을 달리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기초선을 달리하냐면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원해 치료인데 기초선을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B는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 이 표적의 행동은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 표적 행동이 정서인데 아이들에게는 기초선을 짧게 가고 어르신에게는 기초선을 넓게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서적으로 좋아졌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폭넓은 아이나 어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원해 치료가 표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문제. 이번에 똑같은 원해 치료인데 서로 다른 문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울, 이거는 난폭하고 여기는 약간 우울한. 난폭한 경우에는 원해 치료를 짧게 가는 게 좋을라나? 짧게 갔다고 합시다.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개입했어. 우울한 사람은 기초선을 오래 가고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들어. 그러면 원해 치료는 어때요?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개입을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문제에 기초선을 달리해서 개입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네. 다중 기초선 설계 복수 다중 기초선 설계네.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장의 개입 효과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각적인 분석은 아까 설명을 했고 통계적인 분석이 있어요. 통계적인 분석도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기초선 단계가 불안할 때와 안정적일 때를 나눠 쓰는 거예요. 기초선 단계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분석한대요? 통계적으로 경향성 분석을 한대요. 경향성 분석은 어떤 거였죠? 이런 거. 경향은 뭐까지 보는 게 기울기까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지 점점 나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기초선이 안정되면 뭘 볼까요? 평균 비교. 기초선이 안정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기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네. 이런 경우는 뭘 보면 돼요? 그냥 평균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는 어차피 이 값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시간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평균을 단순히 비교하면 좋고 통계적으로. 기초선이 불안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폭이 막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평균만 봤을 때는 애매한 거예요. 얘랑 평균을 비교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봐요? 기울기까지 보는 거예요. 기울기까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경향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통계, 시각적으로는 아까 경향과 파동과 수준을 본다 그랬고 통계적으로는 기초선이 불안정하면 경향성 분석, 기초선이 안정적이면 평균 비교를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단일 사례 설계를 우리가 개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임상적인 방법이에요. 임상적인. 우리가 굳이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했더니 확실히 좋아지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상적인 거. 그래서 실질적 분석이라 그래서 실용적, 임상적 측면에서 그래프에서 나타난 변화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임상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뭐 하지 않아도, 뭐 갖다 대지 않아도, 제 상태가 오늘은 어제보다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단일 사례 설계를 우리가 효과성을 평가하는,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설계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뭐 크게 암기할 게 없어. 아 여기 하나 안 한 거 있다. BAB 설계 안 한 거 같은데? 네, 했어요. 네. BAB 얘기해야죠. BAB 설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위기 응급 상황일 때 하는 거예요. 위기 응급 상황에서. 위기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초선 보고 그 다음에 개입해야 돼요. 개입부터 하고 나중에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개입도. 이미 숨 못 쉬어갖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기초선 계속 체크하고 숨 쉬는지 체크하고 숨 쉬는지 체크하고 3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늦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개입부터 하는 거.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일 사례 설계는 항상 기초선 단계를 먼저 실행한다. X인 거죠. BAB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응급 상황에서는 뭐부터 할 수 있다? 개입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뭐예요? AB 설계. 그 다음에 AB 설계는 묶어서 무슨 설계라고 그랬어요? 반전 철회 설계예요. 반전 철회 설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 철회 설계는 인과관계를 보는데 더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 윤리. 철회해야 하는 개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AB 설계는 위기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뭐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개입부터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중 요소 설계 A, B, C, D 다중 요소 설계는 뭐예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 결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월 효과, 순서 효과, 또 외부 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우리가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 기초선 설계 있었죠? 다중 기초선 설계는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개입을, 이게 핵심이에요. 다중 기초선은 같은 개입을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문제 등에 적용하는 것을 다중 기초선 설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각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분석, 요즘 통계적인 분석이 옛날에 시각적인 분석이 많이 나왔다면 요즘 통계적인 분석. 기초선 단계가 안정적이면 평균 비교, 기초선 단계가 불안정적이면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끝으로 임상적으로도 우리가 그 상태를